그림과 같은 평형 3상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20V이고 부하 한 쌍의 임피던스가 E-J2인 경우 전원과 부하 사이의 선전류는 얼마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델타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같습니다. 그리고 선 전류는 상 전류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IA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이때 VAB에 대한 전압이 220V다 라는 것이고 IA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여기에 흐르는 IAB' 라고 하는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즉 상전류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IAB'는 임피던스 분의 VAB가 되겠죠. 즉 AB 간에 걸리는 전압이 A-B''에 걸리는 전압과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임피던스는 E-J2가 되고요. 전압은 220V.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55 루트 2의 각도 45도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선전류 IA입니다. 이 IA는 이 IAB' 보다 루트 3배가 크고요. 위상은 30도가 느리게 됩니다. 따라서 55 루트 2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55 루트 6 될 것이고요. 각도는 45도보다 30도가 느리면 15도가 되겠죠. 이때 55 루트 6이라고 하는 값이 134.72가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로에서 4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회로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6옴, 7암페어, 12옴, 4옴, 8암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소자의 요 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그럼 그대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얘네들을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8암페어 그리고 7암페어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8암페어 여기는 7암페어 이렇게. 그럼 요 점과 요 점도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근데 보니까 6옴, 12옴, 4옴도 요 같은 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회로를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여기에 4옴, 여기에 6옴, 여기에 12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문제에서는 구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 4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얘네들에 대한 전류원과 저항들이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병렬로. 얘네들 다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 어떻다? 네,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12옴에 1암페어가 흐른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1암페어가 이렇게 흐른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는 저항이 반이니까 전류는 2배가 흐르겠죠. 여기는 2암페어가 흐르게 되고요. 그렇죠? 4옴은 12옴에 비해서 3분의 1배예요. 그럼 전류는 3배예요. 그러니까 1암페어의 3배니까 3암페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잘 보면 1, 2, 3 하면 이 총합은 6암페어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전류는 8A, 7A에서 15A예요. 몇 배죠? 15는 6의 2.5배예요. 2.5배. 그죠? 15는 6의 2.5배.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을 다 2.5배 하면 돼요. 요거의 2.5배는 2.5A. 그 다음에 2의 2.5배는 5A. 그리고 3의 2.5배는 7.5A.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면 15A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4옴에는 7.5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로에서 전류 I1, I2, I3가 다음과 같고 G3의 임피던스가 1옴일 때 부하 지한지2 G3 전체에 대한 복소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소 전력을 구하여라. 이 P상 전력 PA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복소 전력은 전압이나 전류의 하나의 공액을 취하죠. 일반적으로 전류의 공액을 취합니다. 먼저 여기에 흐르는 I1, I2, I3가 흐르는데 이 전체 전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 전류. 이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를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면 되겠더라. 그럼 I1은 자 2의 J3분의 파이입니다. 이 3분의 파이는 60도죠. 그래서 2의 각도 60도 더하기 I2는 마이너스 60도네. 그죠? 5의 각도 마이너스 60도 더하기 I3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도 0도 되겠죠.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79의 각도 마이너스 16.99도라고 하는 값이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압을 보겠습니다. 전압은 요 G3에 대한 임피던스 값과 I3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I3 곱하기 G3가 되겠죠. 전체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다 똑같단 말이에요. I3 곱하기 G3. 자, I3는 5 곱하기 1 되겠네요. 5V예요. 이렇게. 그렇죠? 복소 전력을 구하여라. 계산해 보면 전압은 5 곱하기 전류는 요거죠. 루트 79의 각도 마이너스 16.99. 공액을 취하니까 여기다가 부호가 바뀌겠죠. 플러스 됩니다. 루트 79의 각도 16.99.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42.5에 플러스 J 13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된 대칭 3상부하가 있다. 역률이 0.8이고 소비 전력이 1800W이다. 선로의 저항 0.5ohm이 발생하는 선로 손실이 50W이면 부하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델타 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하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리고 선로의 저항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저항의 값이 0.5ohm이란 얘기죠.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단자 전압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소비 전력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3상에서 소비 전력 P는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이 단자전압 V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역률 문제에서 0.8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선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선로 손실을 통해서 이 선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 선로의 손실 PL은 3I 제곱 R 됩니다. 여기서 I는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가 되겠죠. 3I 제곱 R. 자, 이로부터 선전류 I는 공식 I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3R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3R분의 PL 되고요. 제곱이죠?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루트 3 곱하기 저항은 0.5 선로 손실 50W 계산해보면 루트 3분의 10 암페어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단자전압, 요게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단자전압 V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루트 3 I 코사인 세타 루트 3 I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 전력 P가 되고요. 값을 대입을 해보자면 루트 3 곱하기 선전류는 루트 3분의 10 되고요. 역률 0.8 될 것이고 유효 전력, 즉 소비 전력 1800W 주어져 있죠. 1800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단자 전압은 225 볼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의 4단자 정수 A는 해당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T형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를 암기하고 계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T형 회로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G1, 여기를 G2, 여기를 G3다 라고 볼게요. 이 T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는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G 3분의 G1 되고요. B는 G 3분의 한 번씩 곱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G1, G2 플러스 G2, G3 플러스 G3, G1 되고요. C는 G3분의 1 되고요. D는 이렇게죠. 1 플러스 G3분의 G2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A를 구하라 이거잖아요. 4단자 정수 중에. 그럼 얘를 보면 얘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얘가 0이다. 그죠? 임피던스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T형 회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G1은 R 될 것이고 얘는 J 오메가 L이잖아요. 그죠? 그럼 G3가 J 오메가 L이라고요. 그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1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R 되겠네요. 그렇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RC 직렬회로에 T = 0일 때 직류 전압이 10V를 인가하면 T = 0.1초에서 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단 저항은 1000옴, C는 50 마이크로패러디고 처음부터 정전 용량에 전환은 없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R, C 직렬 회로가 되고요.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값을 대입해보면 전원은 E는 10V라는 거고 저항 R은 1000옴이라는 것이고요. C는 50 마이크로패러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 IT는 R분의 2의 마이너스 RC분의 1 T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RC분의 1은 여기다 R에다가 1000 넣고요. C에는 5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넣으면 얘가 20이라는 값이 돼요. 그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R 1000 분의 2는 10V 곱하기 2의 RC분의 1이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마이너스 20 T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시간 T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0.1을 넣었을 때 0.1을 넣었을 때 전류값이 얼마냐 이거죠. 0.1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이렇게 나와요. 즉 1.35 밀리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포정수회로에서 선로정수 RLCG이고 무외형 조건이 RC는 LG와 같은 관계가 성립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G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병렬 어드미턴스 분의 직렬 임피던스가 되고요. 얘는 루트 C분의 L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루트 C분의 L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교류 전압과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이 평균 전력, 즉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되겠죠.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성분끼리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삼고조파는 삼고조파끼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본파. 기본파 전압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200 되고요. 전류는 5분의 1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5 루트 2분의 1 될 것이고요. 곱하기 코사인. 전압의 위상은 0이고 전류의 위상은 60도죠. 그래서 위상차는 60도가 되겠고요. 더하기 3고조파 같은 경우에 전압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80 곱하기 전류는 10분의 1이죠. 그래서 10 루트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전압의 위상은 90도, 즉 마이너스 90도이고 전류의 위상은 마이너스 45도니까 빼주면 45도만큼의 위상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2.828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해 순서 ABC인 불평형 3상 교류회로에서 각 상해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역상분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전류의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보면 공식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다 3분의 1에, 여기도 3분의 1에, 여기도 3분의 1에, 영상분은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되고요. 정상분은 IA 더하기, 여기에 A가 들어가죠. A에 IB 더하기 A의 제곱 IC가 됩니다. 역상분은 IA 더하기 여기는 A의 제곱에 IB 더하기 A IC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역상분이 얼마냐?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분의 1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IA는 7.28의 각도 15.95 더하기 그쵸? A의 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죠. 곱하기 IB가 12.81에 마이너스 128.66 되겠네요. 12.81의 각도 마이너스 128.66 더하기 그 다음에 A네요. A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죠. 네, 곱하기 IC는 7.21에 각도가 123.69도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2.51의 각도 96.55도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fs가 다음과 같을 때 역 라플라스 변화는 역 라플라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변형을 해 주셔야 됩니다. fs는 이렇게 적어 볼게요.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여기 보시면 5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1 더하기 4가 5잖아요. 이 4라고 하는 걸 제가 2의 제곱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2의 제곱.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s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적어 볼게요. 2s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4 대신에 2 더하기 2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s의 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1은 s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적고요. 얘는 요만큼 2의 s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2s 플러스 2가. 더하기 얘는 따로 써볼게요. 그럼 분모는 똑같겠죠. 그죠? s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2는 여기다가 2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s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2s. 근데 여기에 얘는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넣은 거죠. 요게 그냥 s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걸 s, 요거를 s. s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2s인데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s로 본다는 얘기예요. s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2인데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넣은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s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s는 이만큼은 코사인 et란 말이에요. 코사인 et. 근데 앞에 2가 있네요. 2. 그쵸? 그리고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다 2의 마이너스 t가 이렇게 곱해져요. 더하기 얘는 s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2는 사인 et예요. 근데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로 얘를 묶으면
2의 마이너스 t로 묶으면 이거부터 2 코사인 2t 플러스 사인 2t 이렇게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호흐름 섬도에서 R분의 C는 즉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이 신호흐름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이 루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프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 순환하는 거죠. G1, H1 루프는 G1, H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시그마 L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루프의 합이에요. 시그마 루프의 합. 루프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G1, H1 될 것이고요. 시그마 L2는 서로 만나지 않는 루프의 곱인데 루프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루프가 두 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L2라든가 시그마 L3는 0 됩니다. 시그마 G의 1-루프에서 여기에서 시그마 G라고 하는 것은 R에서 C로 가는 경로예요. 경로. 어떤 게 있어요? 이거 하나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G1의 1- 이 루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 1-루프에서 루프는 이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예요. 이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루프는 없어요. 0 더하기 또한 R에서 요 C로 가는 길에 이 길도 하나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G2의 1- 이 루프도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지 않는 루프 없어요. 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베르프 전달함수 MS는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분의 시그마 G의 1-루프가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자, 시그마 L2, L3는 없어요. 이렇게 1 마이너스 시그마 L1, G1, H1이네요. G1, H1 되고요. 시그마 G의 1-루프는 얘잖아요. G1, G2. 네, G1 플러스 G2가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어의 추치제어 3종이 아닌 것은 해당 문제는 이 자동제어의 목표값에 의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값에 의한 분류에는 크게 정치제어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추치제어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치제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제어를 정치제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추치제어는 목표값이 변하는 제어를 뜻합니다. 이 목표값이 변하는 제어에는 즉 추종제어가 있고요. 이 추종제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랜덤하게 바뀌는 거예요. 뭐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종 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제어는 정해져 있는 목표값이, 즉 변화하는 목표값이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1층부터 15층까지 목표값이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율 제어. 이 비율 제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의 연료 주입 같은 거, 즉 엑셀레이터를 얼마만큼 밟느냐에 따라서 이 연료가 들어가는 양을, 즉 목표값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서 추치제어의 종류가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은 1번 프로세스 제어가 되겠습니다.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계는 어느 경우인가? 과제동이냐, 부족제동이냐, 임계제동, 무제동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성방정식 FS는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식이 되겠죠. 4 S의 제곱 플러스 3 S 플러스 1입니다. 이 2차 제어계의 기본 모양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방정식 이 fs를 이 모양의 꼴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4로 나눠보면 여기는 s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s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의 제곱 플러스 자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s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 오메가 n 제곱. 그리고 오메가 n, 얘는 오메가 n이죠. 얘는 오메가 n 제곱인 거고. 2.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예요? 지타 값이에요, 이거 지타. 그렇죠? 지타. 지타. 얘를 뭐라고 해요? 감세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감세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우리는 이제 부족 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감세비가 1보다 클 때는 우리는 과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타 값이 4분의 3이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이 제역에는 부족제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근계적의 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 극점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극점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S값이겠죠. 4차식이기 때문에 극점은 4개가 되고요. 0점은 없네요. 그죠? S 함수가 없잖아요. 0 되겠다. 이 근계적의 수는 0점과 극점 중 더 큰 수만큼 근궤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극점이 4개죠. 그렇죠? 그래서 근궤적의 수는 4개가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RLC 회로에서 입력 전압, 출력 전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회로의 전달함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달함수 G, S는 입력이 전압이고요. 출력은 전류가 되겠네요. E, S분의 I, S. 보시면 전압, 전류분의 전압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죠. 전압분의 전류는 임피던스의 역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R은 그냥 R이고요. L은 SL이고요. C는 SC분의 1 됩니다. 그럼 얘의 임피던스는 R, 직렬이니까 SL, SC분의 1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전달함수는 임피던스의 역수라면서요. 그럼 그대로 임피던스의 역수는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분의 1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 똑같이 제가 SC를 곱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L, C, S의 제곱 플러스 얘랑 곱하면 R, C, S가 되고요. 플러스 얘랑 곱하면 1 되고요. 얘랑 곱하면 SC가 됩니다. 이게 이 회로의 전달함수가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게이트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러한 문제 같은, 즉 전자회로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를 해석한다라기보다는 공식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 B, C를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죠. 여기에 뭐 A, 뭐 B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라고 보죠. 자, 이때 이 다이오드가 이 입력과 반대 방향으로
입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회로는 오화회로예요. 오화회로. 입력과 반대로 돼 있으면. 자, 여기에 AB라는 게 있고 이 다이오드가 입력 측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얘는 엔드 회로예요. 엔드 회로. 그리고 이 회로에 여기에 이렇게 얘는 뭐예요?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 TR. 이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낫 회로예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다이오드가 출력 측을 바라보면 오화회로. 다이오드가 입력 측을 바라보면 엔드 회로.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낫 회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자, 이 문제에서는 다이오드가 입력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쵸? 얘는 엔드예요. 이거. 엔드. 그리고 여기에 트랜지스터 TR이 있네요. 그쵸? 무슨 회로라고요? 낫 회로라고요. 그럼 엔드 회로와 낫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난드가 되겠죠. 얘는 난드 회로가 된다. 이렇게. 보기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에 의한 위치 지역의 설계에서 계통의 안정도 척도와 관계가 적은 것은 이 주파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인파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정상 상태 출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안정도는 이 제어계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가는지 또는 가지 못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안정도가 되겠죠. 이 안정도와 관계된 것은 공진치, 위상 여유, 이득 여유가 이 안정도의 척도와 관계가 있고요. 이 고유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도와는 관계가 적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득 여유가 20dB일 때 K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오메가는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득 여유 GM은 20 로그 10의 절대값 GH분의 1 됩니다. 이게 이득 여유가 되겠죠. 이 이득 여유가 20dB일 때 이 K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오메가가 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메가에다가 0 넣으란 얘기죠. 0. 0을 넣으면 1분의 K가 되네요. 그럼 G, H의 J의 0 이퀄 K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G, H분의 1은 얘가 K분의 1 돼요. 그럼 이 부분이 K분의 1이란 얘기네. 맞죠? 그럼 얘가 20dB가 되려면 이 값이 10이어야 되겠죠? 로그 10의 10이 1이고 앞에 여기 20이 있으니까 20dB가 되기 위해서는 GH분의 1이 10 돼야 된다고요. 얘가 10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K값은 0.1 되어야 되겠죠. 또는 10분의 1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될 때 이 시스템의 입력 X를 가했을 때 출력 Y를 구하는 미분 방정식은 단 모든 초기 조건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달함수 G, S 이퀄 전달함수는 입력에 대한 출력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4 S의 제곱 플러스 ES-1 분의 ES-3 이렇게 돼요. 얘는 입력은 XT고 출력이 YT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XS, YS. 그렇죠? 이 분수식에서
크로스로 곱하면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4s의 제곱 플러스 2s 마이너스 1의 ys 이퀄 얘랑 이렇게 곱하면 2s 마이너스 3의 xs 됩니다. 그럼 얘를 뭐 하면 되겠어요? 라플라스 변환하시면 되겠죠. 4 s제곱 뭐하는 얘기?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죠. t의 제곱 d의 제곱 yt 플러스 2 s 한 번 미분하라 dt dyt 빼기 1 빼기 yt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은 2에 s 한 번 미분하라 dt dxt 빼기 3 xt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을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달함수가 s가 될 때 적분 요소라 한다. 이때 전달함수 gs가 어떠한 상수값 k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우리가 비례 요소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달함수가 s로 되어 있다. 뭐 상수가 곱해져 있겠죠. 상수 k에 s다 라고 하면 얘를 우리는 미분 요소다 라고 하고요. 전달함수가 s분의 뭐 k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적분 요소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에서 이 전달함수가 s로 되어 있다. 어떤 ks라는 거죠. 적분 요소가 아니라 미분 요소라 한다.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정의된다. 그죠? 이 전달함수 gs라고 하는 것은 입력 r s분의 뭐 출력 c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게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놓으면 이것이 곧 특성 방정식이다. 어떤 페르프 전달함수 ms는 1 플러스 GH분의 뭐 G라고 되어 있을 때 이 페르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즉 1 플러스 GH 이퀄 0으로 되는 식을 우리는 FS라고 하고 얘를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하죠. 한 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어떤 게 전달함수는 그 개에 대한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과 같다. 그럼 출력 CS는 전달함수 GS 곱하기 입력 R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펄스 응답,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R, T가 델타 T일 때를 의미하게 되고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RS 이퀄 1 되죠. 그럼 얘가 1이란 얘기예요. 1. 그러면 출력과 전달함수가 같죠. 그죠? 이 출력은 이 전달함수는 임펄스 응답과 같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